네, 자, 배구의 실무시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4번부터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오류를 정정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12월 1일 임시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업자 나자 B 씨와 이름도 물류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2천만 원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해 임대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이체하였다, 줬다 그랬죠. 받았다가 아니고.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보낸 거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준 겁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예요? 임차인이죠, 지금. 돈을 준 사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임대보증금이 아니고 요게 임차보증금이 돼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엉뚱하게 임대보증금 이거는 부채입니다. 이거는 자산이고요. 자, 바꿔치기해서 입력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임차보증금으로 수정해주고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증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죠 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12월 9일 전의 카센터에 생산부의 운반용 트럭이 수리비용 99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럼 이거 뭘로 해야 돼요? 부가세도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해야 되는데 뭘로?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9일 가서 일반 전표 있죠? 요거를 삭제하고 요거를 매입 매출 전표로 다시 입력해야 됩니다. 분계는 요거 그대로 부가세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해야죠. 자, 유형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매입 유형 중에 과세 매입 몇 번이죠? 51번이죠? 51 과세 매입 유형입니다. 자, 금액은 부가세 포함 99만 원이니까 90만 원에 9만 원이죠. 9만 원. 자, 거래처는 전의 카센터. 전의 카센터. 네.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여. 분계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요 90만 원은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생산부니까 500번대입니다. 차량 뭐예요?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됩니다. 요 차량에 관련된 건 차량 유지비 그리고 생산부서니까 500번대 90만 원. 자, 그리고 세금도 줬죠. 예,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9만 원. 자, 대변에 뭐예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99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 가서 날짜, 자, 이거 확대하고 12월 1일입니다. 12월 01. 자,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으로 되어 있죠? 요거. 임차보증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임차보 치면 임차보증금 뜨죠? 예, 이것만 해주면 됐습니다. 다른 거 손댈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9일. 자, 09. 자, 요 전부 다 삭제해야죠? 그래서 여기 차량 유지비 돼 있네요. 차량 유지비로 예,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삭제. 예스. 지우고요. 일반 전표 닫고.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여기 가서 자, 12월 9일입니다. 12월 09. 자, 유형 가서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공급가액 9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9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전의카까지 치면 전의카센터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하면 되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차변에 원제로 되어 있죠. 자, 아까 차량 유지비 치면 차량 유지비 500번대 생산부 자동차니까
자,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예, 90만 원 자동으로 99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 6,234만 원, 6,500원. 대급금이 5,274만 9천 원.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이거는 부채예요. 예수금 아시죠? 이거 부채. 물건을 팔 때 부가세까지 받은 겁니다. 자, 근데 대급금은 뭐예요? 우리가 부가세 낸 거예요. 내고 물건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죠? 이거는 자산이 되고요. 반대로. 자, 그러면 이거를 없애주면서 부채가 많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불러온 자료는 무시한다.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 이거 대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죠? 없애줍니다. 예수금. 그래서 차변으로 와서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6,234만 6,500원. 자, 대입금 자산 이제 없애줍니다. 부가세 대급금 5,274만 9천 원. 자, 여기서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차감하면 남는 금액. 요거는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죠. 미지급 세금.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럼 얼마? 959만 7,500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아메리칸 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외화 차입금 3천만 원, 미화로 3만 불 빌려서 아마 그러면 3천만 원 나누기 3만 불 하면 1불당 얼마가 나와요? 1불당 1,000원입니다. 환율이. 근데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결산일 날 기준 환율이 미화 1불당 1,100원. 100원이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증가하는 겁니다. 뭐 하면 요 1,100원 곱하기 3만 불을 다시 곱해버리세요. 그러면 3,3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 차입금이 부채가 300만 원이 증가해버리는 거죠. 요즘 이 환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1,450원까지 막 하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전부 다 할부로 사거든요. 할부를 달러로 갚게 되면 아마 앉은 자리에서 엄청나게 아마 손해를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00만 원, 요 300만 원 뭘로 하느냐? 자, 외화, 요거는 갚거나 판 거, 환전한 건 아니죠. 평가만 한 거죠.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자,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났죠.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 자, 300만 원. 거래처 적어야죠. 이거는 아메리칸 테크. 아메리칸 테크 주식회사.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사모산업 주식이 취득가액 여기 있습니다. 취득가액 6,400만 원. 4월 달에 샀네요. 기말 현재 공정가액 보통 12월 28일 날 주식은 장 마감하죠. 다음과 같으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그러면 6,400만 원이 4,900만 원. 완전히 그냥 뚝 떨어졌어요. 얼마죠? 1,500만 원? 예. 500만 원. 완전 손해봤습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것 같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500만 원.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 다. 그러면 이거는 닫고, 자, 일반전표 입력. 자,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 부가세 치면, 자,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 6,234만 6,500원. 그 다음 대변, 자, 부가세 치면, 부가세 대급금. 자, 이거는 5,274만 9천 원. 자, 그리고 대변 미지급 세금,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 세금 261번. 자, 959만 7,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 2번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까지 치면 환산 손실 차변에 300만 원. 자, 그다음 대변 단기 차익급, 단기 차 치면, 자, 단기 차익급 거래처 아메리까지 치면 아메리칸 테크, 자, 3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차변 단기 매까지 치면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여기 있죠. 자, 오른쪽 화살표로 이동해서 1,500만 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까지 치면 단기 매매 증권 1,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 신고 4월부터 6월까지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세액입니다. 매입 금액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장부?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4월부터 6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엔터 딱 치니까 쭉 나타납니다. 고정자산 매입. 그러면 여기 매출 밑에가 매입입니다. 그중에서 고정자산 매입 11번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요거는 매입 금액이에요. 2,500만 원. 세액은 여기 있죠. 자, 얼마? 25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죠. 네, 250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특정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근데 둘 다 성격은 같은데 월 단위로 조회하는 건 총계정 원장, 일 단위로 조회하는 거는 계정별 원장. 물론 어느 걸 해도 다 되긴 됩니다. 근데 한눈에 빨리, 지금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요 마지막 조회할 때쯤 되면. 자, 지금 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 자,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수수료 비용이니까 수수료 비용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해서 조회했더니 자, 얼마인가? 4월에서 6월 단기에 발생한 거. 이건 전월 2월이고 4월, 5월, 6월 세 개 합친 거 1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 2월에 단기 거 120만 원 더해서 밑에 합계 금액이 240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20만 원이다. 이거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자. 이거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30일부터 6월 30일 해도 답은 나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거래처 가서 엔터 치면 제일 첫 번째 101 정화기업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해서 쭉 나옵니다. 잔액이. 자, 그 중에서 가장 잔액이 많은 잔액이 넘버원, 얘가 1등이네요. 얘가 2등이고. 자, 어디에요? 송도무역 1억 881만 7,500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입력해야죠. 거래처와 금액. 자, 그럼 한번 직접 같이 해볼까요? 자, 이거 닫고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4월 1일부터 0401부터 0630 예. 엔터 치면 자, 매입 여기에서 고정자산 매입 여기 있죠. 예, 금액은 2,500이고 세액은 250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총계종 원장 여기 보시면 총계종 원장 여기 있죠. 총계종 원장 들어가서 자, 4월부터 6월입니다. 04, 06 예. 계정 과목은 자, 수수료 비용. 자, F2 키를 눌러서 수수료 치면 여러 개 뜨죠. 그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31 수수료 비용 확인. 자, 다시 한번 831. 자, 그러면 여기 4월, 5월, 6월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120만 원. 예,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자, 거래처 원장 가서 자, 1월 1일부터 01, 그 다음에 0630. 자, 계정 과목 외상 매출 108번이죠. 안 그러면 모르면 조회하면 되고요. 거래처는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자, 잔액 여기 있죠. 제일 많은 거. 예. 1억 881만 7,500원. 요거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또 거꾸로 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송도무역 요 금액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급 다 설명이 끝났고요. 합격자 발표는 어제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아마 합격률이 괜찮게 평균 이상으로 나올 거는 같습니다. 자, 106회 시험 열공하셔서 전부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